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자, 명제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념을 뭐 여기 영상에 남겨놓을 테니까 혼자 좀 정리를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여기 제가 여기 영상에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복습하고 내용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보통 무슨 명제를 다루는 명제가 뭔지는 알지? 그치? x는 2다. x제곱은 4이다. 자, 이거 명제니? 명제 아니야. 명제 아니에요. 요거부터 알자고. 이거 봐봐, 이거 모르잖아, 그치? 이런 걸 조건이라 그래. x가 2나 마이너스 2일 때만 참이 되죠. 방정식 같은 거야. 특정 상황에서 참이 되는 걸 조건이라 그래. 알겠어요? 이거는 x는 2나 마이너스 2일 때만 참이니까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치? 조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명제,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친구들을 뭐하는 걸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래? 네,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 그죠? 일단 이거 하고 절대부등식 정리하고 그것도 풀이해보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진리집합으로. 그래서 우리가 P면 Q이다 이런 명제를 다루죠. 근데 조건에 대해서 좀만 해볼까? 이게 P이고 Q. 요거는 두 개의 조건을 얘기하는 건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조건을 나타내는 거다. 진리집합으로는 네, P 교집합 Q죠. 그리고 P 또는 Q는 뭐예요? P 합집합 Q죠. 네, P 또는 Q는 not P는 뭐예요? 네, P의 부정이죠. P가 아니다죠. 이거는 P의 여집합을 그렇죠? 부정이라고 부정. 조건의 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다뤄? 이제 P이면 Q이다를 다뤄요. 그치? 그럼 뭘로 판단하죠? 이거의 참거짓은? 뭘로 판단해? 일단 이게 말이 되는지 첫 번째. 그게 아닌 이제 진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로 나타내죠. 이게 성립하면 얘가 참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쓰죠. 그치? 기호도 좀 알아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P면 Q이다가 참일 때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P면 Q이다는 이거는 그냥 명제고 아직 참거짓이 불분명한 건데 이거는 보통 참일 때를 이렇게 써요. 알겠죠? 거짓이면 어떻게 표현해? 거짓이면 보통 어떻게 쓰지? 거짓이면 이렇게 쓰기는 하거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인 거를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그러죠? 네,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Q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P가 이제 그 충족시키는 느낌이야. Q는 누구이기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요새는 막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 이쪽으로 참이고 이쪽으로도 참인 걸 뭐라 그래? 동치. 동치라는 단어를 쓰네. 동치라는 말을 쓰나 요새? 잘 안 써. 써. 근데 동치가 맞아.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동치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거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리집합이 같으면 뭐다? P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냥 똑같은 조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밝히는 예시를 뭐라 그래? 얘가 만약 거짓이야, 그렇지? 그럼 왜 거짓이야? 발레가 존재하니까. 누가 발레지? 네, 여기 있는 친구가 얘를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죠. 그래서 이게 발레 집합, 발레를 모아놓은 집합이라 해서 발레 집합이라. 되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올 게 뭐야? 그 다음 나올 거 이제 Q이면 P다.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라고 할 수 있니? 뭐 없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라는 게 있었어. 2라는 거. 2라는 거 요새 배우나? 이걸 이제 2라고 하기는 해. 근데 뭐 안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역의 2의 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라고 해요. 대우 왜 봐야 될까? 이게 어려우면 대우를 보는 거야. 왜?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 명제랑 이 명제는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봐봐.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게 이게 P면 Q이다가 참일 때지?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Q의 여집합도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돼?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니까 Q의 여집합도 P의 여집합이 포함이 돼요. 맞죠?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인 거죠.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면 제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참이다. 얘랑 얘는 똑같은 얘기. 근데 만약에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당연히 얘도 누구야? 당연히 얘도 거짓이에요. 그죠? 당연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여기에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Q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 봐봐. Q의 여집합은 얘가 있지? P의 여집합엔 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발레가 되는 거야. 그치? 똑같은 소리야. 결국에. 됐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연히 P가 Q에 포함이 안 되면 Q의 여집합도 Q의 여집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용어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제 극단적인 명제가 있어요. 이거 말고 모든 어떤에 대한 명제가 있죠. 이거는 좀 잘 배워야 되니까 잘 들어봐. 알겠지? 모든 뭐뭐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런 명제 본 적 있죠? 언제 참이 되죠? 언제 참이 돼?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야 참이지. 이래야 참이에요. 근데 전체 집합이 안 되면 뭐야? 거짓이야. 알겠지? 극단적 명제야. 그리고 어떤 x에 대하여 뭐이다? p다. 자, 이건 언제 참이 돼? 네, 공집합이 아니면 뭐가 돼요? 참이 되고요. 공집합이어야 뭐가 돼요? 공집합이어야 거짓이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 얘가 참이면 얘의 부정은 뭐야? 그치. 거짓이야. 얘의 부정이 누구야? 어떤 x는 p가 아니다가 부정이잖아. 그럼 야, p가 전체 집합이면 p의 여집합은 공집합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의 부정은 항상 거짓이 되고 얘가 거짓이면 얘의 부정은 항상 참이 돼. 자, 얘가 참이면 얘의 부정은 거짓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네들.
알겠니?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봐봐. 응? 잘 봐봐. 이상인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3 이상이다. 자, 이것도 극단적인 명제예요. 자, 이거 부정해봐. 진식 부정해봐 이거. 이보다 적은. 자, 틀렸어요. 자, 봐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국회의원들이 왜 맨날 싸우는 거 같아?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잖아. 왜 싸울까? 맞아. 네. 그래도 근거를 대야지. 봐봐. 왜 멍청한지 근거를 대보자. 자, 이렇게 그래도 토론하면 전제가 있을 거 아니야. 전제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들은 전제를 부정해버려. 전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전제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싸움이 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x는 2야인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쟤는 명제를 깊게 배우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치? 근데 전제는 이상인 모든 x에 대하여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부정은 이 이상인 어떤 x에 대해서는 이게 부정이야. 알겠지? 알겠어? 전제는 부정하시면 안 돼. 전제 안에서 부정을 해야지. 알겠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명제를 못 배워서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는 멍청한 것도 맞지만 명제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알겠지?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전제 안에서 대화를 해야지. 그치? 여기엔 모든 x에 대해 얘까지 부정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말이 대화가 안 된다 이거야. 아니 이 이상인 어떤 x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해줘야 이게 부정이지. 그렇지? 그렇죠? 만약 그렇게 부정을 해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3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에요. 돼요? 안 되는 거야. 아니 주장한 게 참인데 그거를 부정했는데 그것도 참되면 그게 어떻게 돼?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야. 이런 거를 해야 3번 같은 걸 안 틀리는 거야. 알겠지? 3번 틀린 사람들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20 몇 명 있잖아. 한 10 몇 명은 틀린 것 같아. 근데 말이 좀 교묘하지. 서로소가 아닌 것만 이렇게 낸 것 자체가, 그치? 참.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해. 틀릴 수 있는데 아쉽잖아. 4점이. 그러니까 수행을 깎이면 안 돼. 남들 다 깎일 수행을 안 틀리면 돼. 알겠죠? 그러면 극복이 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명제에 대한 내용이었어. 이거의 부정은 자 이제 전제는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네가 전제를 부정하면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x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실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허수 x는 p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거면. 그치?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 전제는 지켜야 된다. 알겠지? 얘가 전제야.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지? 괜찮니?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한 것도 있을까? 있어 없어? 나중에 또 그건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게 없으려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다 얘기했으니까 니네가 이렇게 개념 자체는 그래도 머릿속에는 좀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순서가 함수도 다 할 거야. 함수도 다 할 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사실 할 게 없어. 왜냐면 그거는 근데 이제 명제랑 함수는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집합도 해야 돼. 할 게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부등식까지만 얘기를 잠깐 하고 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괜찮지? 네. 한 게 있나? 어제 증명 얘기는 안 했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지울게. 다 기억나지? 문제 보면 또 되니까. 그리고 부등식. 부등식. 조금 중요한데 부등식. 자, A가 얘들아 B보다 크대. 뭐 A가 B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무슨 얘기랑 같은 얘기인지 안다 내가. 자, 이걸 보이고 싶어. 맞아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를 보이시면 돼요. 부등식을 보여야 되는 문제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야. 빼보는 거. 근데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도 0 이상이야. B도 0 이상이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 응? 알겠어? 그럼 얘를 보이는 방법은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될까? 일단 얘도 당연히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둘 다 0 이상이면 제곱해도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제곱을 하셔도 성립을 해요. 그리고 뭘 해도 돼? 루트를 씌워도 돼.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제곱해보는 거. 그러니까 니네 절대값 나오면 그냥 쫄지 말고 제곱해.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알겠니? 그래서 이런 부등식들을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한 개 더. b분의 b가 0이 아닌 이상 얘가 1보다 크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양수에 대하면 이제 막 곱하고 나누고 지지고 곱고해도 제곱하고 루트를 씌워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부등식을 보이는 기본적인 요소고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알겠지? 근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이거랑 0 이상일 때는 이게 전제야, 그치?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부등식 나오면 절대 부등식 얘기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뭐야? 그냥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 절대 반지처럼. 반지의 제왕 안 봤나? 안 봤니? 얘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반지의 제왕은 꼭 봐라. 영화인데 그 판타지 영화인데 해리포터 같은 거야. 해리포터는 많이 봤을 거야. 안 봤나? 근데 반지의 제왕은 진짜 꼭 봐라. 재밌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실수야. 응? 자, 예를 들어 제곱하면 뭐죠? 항상 0 이상이죠. 똑같이 저 얘기를 하네. 어제도 똑같이 누가 실수 이러던데 지금. 0 이상이죠. 그리고 절대값은 항상 본인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알겠지? 이런 것들이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긴 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도 같다. 이거는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 부등식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야? 두 양수에 대해서. 네, 산술기야. 여기. 우리가 두 양수의 합을, 그러니까 니네 점수 평균 내듯이 하는 거 있잖아. 합한 다음 나누는 거. 이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해. 알겠지? 이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해. 곱을 차수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야. 그치? 이걸 기하 평균이야. 근데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어때? 크거나 같아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직접 증명법을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써보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은 얘는 실수잖아.
제곱은 0 이상이죠, 그렇죠? 얘랑 똑같은 부등식이야. 그래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등호 언제 성립하죠? 그렇지,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그래서 A가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돼. 알겠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쓴다고 다가 아니야. 문제 또 어떻게 돼? 당연히 성립 조건 다 물어봐. 어떤 학교에서든.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답을 낼 때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습관처럼 생각하라고. 알겠지? 이거 체크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알겠죠?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다. 더하는 두 개야. 알겠지? A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1을 더하고 있는데 A랑 B랑 같다고 하면 안 돼. A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2랑 같다고 해야지. 그치?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하나 더 있지? 이거는 내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너희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A, B, X, Y에 대해서 얘네가 실수야. 그리고 이제 이런 절대부등식도 하나 있어. 그치? 이거를 이제 코시랑 슈바르츠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거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이려면 빼보면 돼요. 빼보면이 어렵지? 안 나와. 빼보면이 문제를 풀다 보면 빼보면 돼요. 전개해가지고 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전개해가지고 빼시면 이거 웬만하면 해보라. 이게 넘겨가지고 빼보면 이렇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이제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실수 제곱이니까 0이죠. 등호 언제 성립해? bx랑 a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a분의 x랑 보통 b분의 y 이렇게 같을 때로 많이 기억을 하죠. 이때 등호. 근데 코치는 내가 내신에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뭐 굳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잘 몰라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근데 결국에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 배우 이용하는 거라든가 부등식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얘기야. 일단 문제 풀면서 좀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한 요 정도? 알겠지? 추가적으로 보면서 더 정리해야겠다. 좀 쉬자. 됐다.